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후반부 들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69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1% 가까이 내리기도 했는데 0.3%로 낙폭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쪽은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1.2% 급락하면서 520선이 깨졌습니다. 51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악재가 있었지만 이 악재에도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어떤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가 늘어나면서 장을 후반 들어서 1690선도 내두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천안함 칠모의 사태 여파로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전 한때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여기에 개인 역시 매도에 가담하면서 낙폭을 늘렸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는 169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5포인트 정도 하락한 1691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1690선은 회복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중국 증시가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오늘도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후 들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520선을 내줬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4포인트 하락한 519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낙폭을 키워갔고요. 후반 들어서는 6포인트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6포인트 하락한 518포인트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조정받으면서 하락하며 장을 마쳤고요. 그밖에 포스코가 0.9% 상승,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도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에서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주들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KB금융이 1%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초기함 침몰 사건으로 방산물자 지정 조선업체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LG전자는 보합으로 장을 마쳤고 하이닉스가 2.7%나 강한 흐름 보이면서 25,9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0.9% 하락하면서 42,800원에 정리가 됐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가장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2%나 올랐는데요. 올해부터 항체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밖에 SK브로드밴드가 2% 조정받았고 포스코 ICT 역시 4%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태용이 하락했고요. 메가스터디도 소폭 내렸네요. 동선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네오이즈게임즈가 오늘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올 1분기 실적도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밖에 다음과 소디프 신소재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그리고 특징 테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와 자동차주에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가 2% 급등했고요.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기아차 모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50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조선과 해운업체는 종목별로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초기함 침몰로 방산물자 지정 조선업체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오늘 1% 올랐고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모두 1% 이상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운주 중에서도 몇몇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이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통신업종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모두 1% 정도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마케팅비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부터는 실적이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군 초기함의 침몰 사태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은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지만 병역 관련주들은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휴니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빅텍과 스페코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반면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낙폭을 키웠었죠. 선도전기가 7% 하락했고 이화전기와 로만손 역시 4% 이상 낙폭을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코스닥이 1.2% 내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지금 후반부에 1.5%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거래소 쪽 0.3% 내리면서 16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주도했네요. 2,4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400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2,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소식 더 알아보고 내일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그래도 초계암 관련 소식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네. 오늘 호재 그리고 또 악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관심은 지난주 금요일 9시 반에 있었던 그 해군 초계암 침몰과 관련된 뉴스 과연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냐 했는데요. 일단 그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그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북한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좀 낮다는 분석이 우세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대략 1% 정도 하락을 출발했지만 이내 가격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흘러나오면서 다소 그 리정 확정 리스크가 일부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기레라에서 일부 그 떠다니는 지뢰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에 대한 것들의 뉴스는 정확히 시장에 반영되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반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호재로 본다면 역시 그 기계업종이라든가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및 창고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프리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런 실적들이 주가에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은 주가의 호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했던 업종들을 보면 대한해운 같은 해상 운송 업종과 두산인프라와 같은 두산그룹 관련주 그리고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일부 IT 그리고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주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중공업종들 그래서 기계업종과 해운업종 그리고 IT가 좀 선전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북한과 관련해서 볼 때 이제 우리 중요한 시각은 외국인인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약간 다른 모습이지만 현물 시장에서 대략 2,400억 정도 매수해서 큰 변화가 없었고요. 오늘 환율도 보면은 3원 20전이 하락해서 1,135원 50전으로 마감해서 일단 북한과 관련된 뉴스와 이번 해군 침몰과 관련된 것은 시장에서는 일단 리스크가 크지 않음을 일단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내 시장에서 지금 해군 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 모멘텀이 좀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2월 국내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3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분기말보다는 월말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분기말 쪽에서는 일부 수급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일단 좀 타진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더라도 일부 종목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 인덱스나 지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월말 변수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월말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산업생산과 선행지수의 발표라고 보는데요. 산업생산은 동행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 동기를 기준으로 한 25%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기저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는 작을 거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선행지수가 소폭 다시 2개월 연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어느 정도 큰 수준이 아니라면은 시장에서는 큰 악재로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호재 쪽에서 보면은 매크로 쪽은 미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1일인 이 주중반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 소폭 하락에서 다시 소폭 반등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에 발표되는 고용 역시도 18만 개 정도 증가해서 물론 인구 컨센서스이긴 하지만 일단 고용에서 개선 흐름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현 지수대에서 추가 상승할 잠재적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내일에도 1,700선을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다가왔기 때문에 프리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주가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목이 좀 압축된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리하고는 다소 무관할 수 있지만 기업 어닝 자체로는 푼이 어닝 시즌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종목별로 윈도우 드레싱 기대감이 있는 것은 이제 호재로 볼 수 있겠고요. 악재를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행지수 하락과 같은 내부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재정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과 양적 완화 정책이 후퇴함에 따랐던 현상인데요. 이에 따라서 채권 금리 상승이 경기를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의 메리트를 반감할 수 있어서 미국 시장이 모멘텀을 반영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 이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해군함 문제가 아직 둘러싸인 논란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는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해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국내 경기 모멘텀도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해외 증시 소식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텐데 저희가 어떤 부분을 한번 유념 있게 잘 살펴봐야 될까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시장에 알려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거고요. 4월달에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는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그 지표들이 일단 호전을 보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호전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1년간 진행된 지표 호전의 후반부일 가능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만 모멘텀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부분도 시장은 이미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해군과 관련한 뉴스들은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겠지만 당장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장중 짧게 나타나는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지수에 대한 그 기대치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혹시 악재의 출현에 대한 민감도 역시도 좀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두 가지 상반되지만 어차피 병존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대응은 역시 실적에 관련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IT 업종의 선도주들이 지금 시세를 내는 부분에서 추격 매수하거나 어떤 매매를 동참하는 쪽에서 이 시세를 내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기계 업종이나 해운 업종 쪽에 좀 더 저가 매수를 치중하는 전략, 그래서 실적에 좀 대응하는 그런 밀접한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적 장세를 준비해야 된다.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도 언급을 해줬습니다. IT라든지 기계 쪽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보여라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IT의 그 시세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부품 업종들에 좀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에이스 디지텍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해운 업종으로 간다면 역시 대한해운하고 한진해운 쪽이 좀 강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TX 그룹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상승 여력이 있지만 좀 재무적 위험을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계업종에서는 여전히 두산그룹주가 일단 마켓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두산중공업 수주 모멘텀이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좀 써서 좀 봐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 몇몇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 기계업종을 비롯해서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IT 관련 업종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해증권 류영석 팀장 한번 연결해서 오늘장 소식 그리고 내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계암 침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표준협회 조찬 강연에서 초계암 침몰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고 원인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국내의 금융시장이 조기에 회복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2월 이후부터 경기, 고용 등 거시지표의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내수와 수출이 지금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5%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 금리가 8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예대금리 차도 9개월 연속 확대되면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예금은행의 잔액기준 총대출금리는 연 5.9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가계대출금리는 5.52%로 0.04%포인트 높아졌으며 보증대출도 5.31%로 0.1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반면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3.18%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로써 예대금리 차는 2.76%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2008년 11월 2.89%포인트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은은 수시 입출식 예금금리 하락으로 수신금리가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작년 상반기에 낮은 금리를 적용했던 대출이 만기를 맞아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1년 만에 적자를 보였던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로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자본 수지는 8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1월 4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배경에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와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5억 3천만 달러로 전월에 13억 8천만 달러보다 1억 5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6.8%와 37.6% 늘었고 하루 평균 수출은 16억 2천만 달러로 2008년 9월 16억 6천만 달러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속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개월 연속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가입 후 첫 2개월까지만 요금을 내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부가 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대리점이 부가 서비스 의무 이용 기간을 고지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 서비스 가입 내역을 이통사가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이통 3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과 이용 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내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본시장 통계 포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개별 홈페이지에서 분산 제공했던 증권과 파생상품, 펀드, 채권, 프리보드, 금융투자업 등 6개 분야 450개 항목의 통계를 한꺼번에 제공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증권금융이 이달부터 2012년 3월까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영과 증권금융사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이 하나 SK카드에 이어 모바일 신용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는 SK텔레콤 고객 중 금융 유심칩이 탑재된 3G 폰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이 카드는 이동통신 이용요금의 20%와 국내 가맹점 사용금액 0.2%를 OK 캐시백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펀드 투자자를 위한 특별 자산관리 서비스 블리브 서비스에 대한 대상 펀드를 4월부터 공모펀드 전체로 확대하고 서비스 혜택과 가입 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빌리브 서비스 가입자는 보유 펀드 자산에 대한 진단과 처방, 펀드 가입 금액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천안함과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발견이 됐고 이 로프가 또 연결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색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군 당국도 이 발빠르게 수색 작업을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실종자들의 안위에 큰 문제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